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교시에서는 그 테두리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의 이제 그 시간으로서 그 테두리의 이제 끝에 지정하는 방법, 이제 테두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7주차에서 이제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그 여러 개의 박스들이 이제 겹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속성, 이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6주차의 마지막 시간에서는 이제 모서리에 이제 그 양쪽 끝죠? 네 가지 방향이 있죠. 왼쪽 위,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사각형이니까. 이제 그거를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박스 모델에서 그림자를 이제 그 입체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박스 섀도우라는 그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제 border 마이너스 레이디어스예요. 그래서 그 보더 레이디어스에 대해서 이제 그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좀 해주고, 보더에 대해서 모서리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영어 그대로 탑 레프트다 그러면 왼쪽 위, 그 다음에 탑 라이트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 역시 시계 방향으로 좀 가면, 그 다음에 바텀 라이트다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 아래, 바텀 레프트다 그러면 왼쪽 아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그 모서리를 이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 값은 늘 얘기하지만 이제 픽셀, 뭐 센티미터, 뭐 퍼센트 다 쓸 수가 있고, 요 값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요 값이 크면 클수록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 탑 레프트, 보더 마이너스 탑 레프트 레이디어스가 픽셀 값이 크면 클수록 요 둥근 정도가 더 이제 둥그러진다, 둥근 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뭐 레프트 라이트를 안 쓰게 되면 이제 동일하게 뭐 탑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바텀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예제를 보면 이제 요 순서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좀 이제 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모서리 방향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4개가 다 있을 때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바텀에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가는데, 2개가 있는 경우, 그렇죠? 2개가 있는 경우, 3개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대각선 방향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각선에 대해서 그 대각선 방향을 동일하게 지정해주는 모서리 설정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2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제를 보면 여기 이제 4개의 이제 모서리를 만든 예제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스타일 문서 안에 바디는 뭐 볼드치에다가 12폰트로 했고,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 3번째 것부터 한번 먼저 볼래요? .br3라는 그 왼쪽에 그 밑에 있는 거, BR3가 4가지 방향을 다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BR3를 먼저 좀 보면, 이제 BR3는 이제 여기 오른쪽 결과에서 보면 아래에서 2번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TAR이라는 색깔이 이런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씨체는 아쿠아 색깔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보더의 스타일은 우리 대시드 라인을 이제 한 거고요. 전체 4가지 다니까 뭐 이제 방향을 이제 쓰지 않은 거고, 위드스는 이제 가로가 이제 그 5픽셀로 이제 크기를 지정을 이제 한 거고, 색깔은 보더의 컬러는 레드 색깔로 이렇게 테두리를 지었고, 그거는 이제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보더 마이너스 레이디어스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적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가 이제 5픽셀, 15픽셀, 25픽셀, 35픽셀로 돼 있죠. .br3라는 그 클래스에서 그 CSS의 디자인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5픽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탑의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 위에 있는 거의 모서리 크기예요. 정확히 직선이 아니라 약간 좀 휘어져 있죠. 둥근 모서리 스타일링 예제 3이라고 하는 거. 저기 이제 세 번째 건데. 그 다음에 15픽셀이라는 게 뭐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거예요. 사각형의 오른쪽 위 15픽셀. 약간 왼쪽보다 약간 더 둥그러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25픽셀은 아래 바텀의 오른쪽이에요. 점점 더 둥그러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왼쪽에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가 35픽셀이에요.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35픽셀인 경우가 가장 둥그렇게 됐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네 가지 방향이 같이 있을 때는 항상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라이트, 그다음에 바텀 레프트가 순서대로 돼 있다. 이거를 좀 유념을 하세요. 이제 번역을 하면 왼쪽이 5픽셀, 그 다음에 오른쪽 위 15픽셀, 오른쪽 아래 25픽셀, 왼쪽 아래 35픽셀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만약에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두 개만 적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br2를 한번 보면 마룬이라는 색깔에다가 여기에 이제 마룬 배경색이고 뭐 글씨체는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점선에다가 2픽셀로 이제 가로 이제 그 2픽셀짜리를 만들고 색깔을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더 레이디어스가 15픽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5픽셀이라고 하는 게 왼쪽 위에 있는 거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각선에 해당되는 보더의 레이디어스예요. 둥근 모서리의 크기. 그 다음에 35픽셀은 반대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그쵸? 요게 35픽셀. 대각선 방향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왼쪽 위부터 시작하는 거고, 대각선 방향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개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세 개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쵸? 세 개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두 개 값하고 그걸 대각선으로 인지하고 나머지 하나의 값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에서 설명을 했고 두 가지는 대각선이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br1은 라임 색깔의 레드에다가 솔리드 시크 그린에다가 30% 하게 되면 이건 보더 레이디어스가 똑같이 다 4개가 3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직선 직사각형에서 4가지 모서리 다 30%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br4를 보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더의 위인데 왼쪽에 있는 놈만 이제 30픽셀로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둥근 모서리 스타일링 예제 4에서는 왼쪽에 위에 탑 레프트의 모서리의 값이 30픽셀이에요. 그래서 앞에 35픽셀보다는 약간 덜 둥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둥그러진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 비율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다 적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값이 탑 레프트 즉 위에 있는데 왼쪽 위 왼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값이 탑 라이트 위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값이 바텀의 오른쪽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값이 바텀의 레프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개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 개 있을 때는 이제 요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두 개 있는 경우는 이제 대각선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값이 탑 레프트 그리고 바텀 라이트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값이 탑의 라이트 그 다음에 바텀의 레프트에 해당되는 대각선에 해당되는 값의 모서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형에 대해서는 모서리에 대해서 특히 대각선으로 두 개의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명심을 해두고 값이 크면 더 둥그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서리의 형태의 박스를 지정해 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마이너스 섀도우는
박스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인셋이라든지 아웃셋 이런 건 그 안에 선 안에 이제 하는 거고, 이건 박스 전체에 그 그림자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미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둥근 모서리도 이제 쓰긴 하지만 이렇게 섀도우로 써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6가지의 주요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값은 뭐냐? 수평의 그림자의 크기, 거리의 이제 크기 값을 지정해 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horizontal shadow, 그래서 h shadow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속성은. 이거는 이제 필수 값이에요. 박스 섀도우라는 속성을 쓰고 싶으면 수평 그림자와 수직 그림자의 거리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 이후의 거는 안 쓰면 이제 괜찮은 건데, 박스지 이 2개는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거는 이제 속성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이제 적는 값들이니까, 그 원화 표시 위에 있는 수직선으로 다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속성을 지정하고 싶지 않으면 빈칸으로 놔둬서 그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순서. 흐림 다음에 번짐,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삽입 효과. 이 순서대로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한 그 그림자 흐림은 있고 그림자 색상은 있는데 그림자 번짐에 대한 속성은 없다. 그럼 그 안에 빈칸으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빈칸으로. 그래서 그 원화 표시 위에 있는 요 수직선은 반드시 적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공백으로 이제 수직선 대신 써면 되고, 그 안에 이제 빈칸으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순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H- 섀도우, V- 섀도우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그림의 흐림자는 이제 흐림 정도, 그다음 스프레드는 번지는 거, 그 다음에 그림자의 색깔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인셋 이런 거는 박스 외부로 나가는 거를 박스 안쪽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효과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효과를 이제 어떻게 지정해 줄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박스 섀도우에 대한 효과를 적용한 4가지 이제 예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바디라는 거는 이제 뭐 볼드체에다 12폰트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점 박스 섀도우 1이라는 클래스가 첫 번째 있는 건데, 박스 그림자 스타일링 예제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H1 글씨를 이제 그 박스를 모델로 써서 나타낸 건데, 그 배경색은 옐로우죠. 보더는 이제 우리가 5픽셀에다가 진하게 파란색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결과로 나타낸 거고, 이제 박스 섀도우라는 게 그 옆에 있는 거죠. 섀도우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박스 섀도우의 그 위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갖다 놨죠. 첫 번째 있는 값이 수평. 위에서 아래로 수평. 을 이제 10픽셀로 만든 거고, 수직 그림자 가로 방향 10픽셀로 만든 거.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수평 그림자, 수직 그림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이 없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0픽셀 값은 뭐냐? 흐림 정도는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자 번짐 효과는 TAA라는 색깔로 나타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오렌지 색깔에다가 보더를 5픽셀 솔리드 레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방법을 다 이해를 했죠? 제가 쭉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섀도우만 보면 첫 번째 수평 그림자 20픽셀, 그 다음에 수직 그림자 20픽셀, 그 다음에 그림자 흐림은 50픽셀로 하고, 그림자의 번짐 효과를 레드 효과로 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실버 색깔에다가 5픽셀 솔리드 블랙이고, 그 다음에 그 수평은 20픽셀이고 수직도 20픽셀인데 그 그림자 흐림을 30픽셀 값을 하고 번짐을 마이너스로 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플러스 값보다 안쪽으로 흐리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 색깔을 마른 색깔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제
그 스타일링 예제 3번에 해당되는 결과값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라임 색깔에다가 5픽셀의 솔리드 올리브 색깔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그 박스 섀도우 가로 세로 10픽셀. 그 다음에 흐림은 이제 0픽셀로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림자 번짐은 이제 이렇게 10픽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0픽셀이라고 적어줘야 얘가 그림자 번짐 값이 아니고 얘가 흐림 값이로구나. 그림자 번짐은 10픽셀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FUCHCR, 퍼시시아라고 할 때 이 값에 해당되는 그림자 색상 값을 나타낸 거고 삽입효과 인셋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안쪽으로 그 퍼시시아라는 색깔을 약간 녹색 계열의 색깔을 안쪽으로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셋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두 개, 둘, 넷, 6가지의 그 속성을 다 지정을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 어떤 0픽셀의 이제 값을 해당을 해도 적어둬도 되고 안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선으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쓰셔야지만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다는 걸 이제 명심을 하세요. 0을 안 적고 10픽셀로 10 하게 되게 되면 이게 그림자 흐림 효과를 10픽셀로 줘버려요. 그렇죠? 그래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림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그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적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의 그림자 효과를 또 이제 이렇게 div 태그랑 id 태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제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 섀도우를 주는 방법은 이제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6가지. 그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주고 이제 요거는 한번 볼까요? 이제 스타일의 div와 이제 id 방법을 쓴 거죠. 요거는 샤프 id. 그러니까 id와 클래스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id는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는 여러 번 이제 원하는 태그에 대해 속성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id는 여기서처럼 이제 div id 첫 번째 거 bs1 한번 적용했죠? 그 다음에 div id bs2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bs1을 다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iv라는 그 박스 모델은 가로 200 세로 50 그 다음에 안쪽 여백 10 바깥쪽 30픽셀이죠. 그래서 이제 div 태그를 적용을 했고 거기다가 그 보더라든지 박스 섀도우 그러니까 이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패딩 마진은 BS1이든 BS2든 똑같이 정의를 했죠. 똑같은 걸 한 번만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IDBS1과 IDBS2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ID라든지 클래스를 다른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서 쓰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공통적이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정의 안 해도 되는 이러한 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한 번만 정의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인 요소에 대해서 스타일로 정의를 하고 서로 다른 요인에 대해서 여러 번 적용할 거다. 자주 쓰는 거다.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어떤 요거는 여기에서만 좀 특별하게 쓰는 거다. 그러면 ID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요게 이제 CSS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 태그로 쓴 거는 무조건 가로 200, 세로 50, 패딩 10, 마진 30이다. 그래서 이제 박스 그림자 특수효과 1과 박스 그림자 특수효과 이 위아래,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면 이제 그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고 패딩과 마진도 똑같아요. 단, 첫 번째 있는 거는 좀 샤프 BS1인데 얘는 보더가 1픽셀이면서 솔리드에 진하게 하면서 자, 요 색깔을 지정하는 거 봐요.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RGBA. RGB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10진수로 102 레드가 10진수로 그린이 186 블루가 255 제일 큰 블루 값을 쓴 거죠. 그 다음에 투명도가 0.4죠. 1보다 작은 중간 정도 0.4 정도 투명도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 그림이 이제 약간 파란색 계열의 약간 투명도가 있는 것처럼 번져 보이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더를.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를 보면 겉에 있는 거 섀도우 효과는 요 순서대로 하나, 두 개, 세 개,
4개, 5개까지 정의가 돼 있죠? 순서대로 수평은 0, 수직은 0, 그 다음에 그림자 흐름은 20픽셀, 그림자 번짐은 10픽셀, 그림자의 색깔은 RGBA인데 위에 거랑 똑같죠? 102에 186, 255, 투명도 0.4. 그래서 그 보더에 있는 색깔의 계열하고 똑같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수평 그림자, 수직 그림자 없더라도 0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순서를 이제 인식을 하니까. 흐림은 20, 번짐은 10, 색상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RGBA로 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썼던 방법으로 뭐 색상 이름을 적어도 되고, 각각의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RGBA 투명도까지 같이 할 때 이렇게 갈로로 함수 형태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10진수, 16진수 형태로 쓴 거죠.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위에 있는 div는 똑같다 그랬죠? div는 똑같고 가로 200, 세로 50, 패딩 10, 마진 30에다가 1픽셀의 솔리드 블랙이에요. 얘는 이제 검정색으로 보더를 표현한 거고 박스 섀도우를 보면 순서대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4개 안에를 칸마 없이 이렇게 칸마로 구분할 수 있는 거네요. 칸마로. 그쵸? 우리가 위에 이제 그 수직선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칸마로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칸마로 그냥 알아주세요. 수직선 말고. 그쵸? 그 안에 이제 동일한 값에 대해서 구분을 해줄 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10픽셀. 그 다음에 수직 10픽셀. 자, 그 다음에 그림자 흐림에 대한 거죠. 레드가 BC, 그린이 E5, 블루가 OC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림자 흐림. 그 색깔이 흐림 색깔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제 그림자 번짐에 해당되는 거를 레드가 이제 그 20픽셀, 그 다음에 샤프,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럼 이제 삽입 효과를 다시 이렇게 30픽셀 이렇게 16진수로 또 이제 그 영역을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죠. 세 개. 그래서 이 세 개 각각에 대해서 맨 아래 첫 번째 있는 맨 뒤에 있는 게 30픽셀 색깔. 그 다음에 이제 20픽셀 색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크기에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그 10픽셀 색깔. 이제 세 가지를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생각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그 뒤에 있는 섀도우를 표현할 때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섀도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앞에서는 설명 안 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칸마로 하게 되면 칸마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칸마로 하는 게 박스 섀도우를 여러 개 넣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수평, 수직, 그림자, 흐림만 세 가지를 정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6가지를 구분할 때 그냥 빈칸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값이 없더라도 0픽셀로 정의를 한 칸씩 띄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칸마로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박스 섀도우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칸마는 여러 개의 박스 섀도우를 정의하는 방법. 그 순서대로 하는 건 위에 있는 거 제가 다시 갖다 놨죠. 항상 수평, 수직 이 두 가지 값은 반드시 0의 값이라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자 흐림 값, 그림자 번짐 값, 그림자 색상 값, 그 다음에 삽입 효과.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정의했기 때문에 첫 번째 박스의 수평 그림자 10, 첫 번째 박스의 섀도우 박스의 수평 수직 그림자 10, 그 다음에 그림의 색깔은 16진수로 레드 PC, 그린은 E5, 블루는 OC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있는 거는 20픽셀 좀 더 커야죠. 그래야 이제 얘 뒤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것도 30, 10 단위로 커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레드가 CE, 그린 F2, 블루가 79. 그렇죠? 세 번째 있는 거는 레드가 E4, 그린이 F7, 블루가 BA.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옅은 이제 그 색깔로 이렇게 세 가지의 박스 섀도우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쵸?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요 방법을 최종적으로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림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펭귄 그림하고 이제 튤립 그림이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제 그 오른쪽과 아래에 이제 그 박스 섀도우를 쓴 거고, 요 튤립은 위와 오른쪽에 박스 섀도우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스타일을 보면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동일한 거를 적용을 한 거죠. 패딩을 20픽셀, 이미지 객체의 그 안에 있는 사진에서 테두리까지가 20픽셀,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여백을 20픽셀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지 태그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요인들은 점 섀도우 1과 점 섀도우 2로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일한 거는 위에도 한번 써주고 서로 다른 거는 클래스로 정의를 하든지 아이디로 정의를 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 한 번씩 썼기 때문에 요건 아이디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은 이제 아이디는 샤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밑에서는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 그렇죠? 클래스인 경우는 이제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써줘야 된다는 것만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섀도우 1은 박스 섀도우가 순서대로 이해를 한다 그랬죠? 아래에 다시 제가 그려놨죠? 수평은 5픽셀, 수직은 5픽셀, 그쵸? 그래서 아래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10픽셀은 그림자의 흐림, 10픽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샤프 000은 이제 검은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를 이렇게 세 가지만 적게 되면 각각이 레드 0, 그린 0, 블루 0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6진수로 이제 두 개, 6개를 표현하게 되면 각각을, 이거를 이제 000000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5픽셀, 수평 5픽셀, 수직 마이너스 5픽셀, 그 다음에 그림자 흐름 10픽셀, 마찬가지로 이제 샤프 000 이러면 또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정의를 할 때, 그렇죠?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박스 섀도우를 정의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수평, 수직, 그림자 흐림, 그림자 번짐, 그 다음에 그림자 색상, 삽입 효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죠? 수직 그림자를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업라이트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제 수평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5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수평선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아래로 가고 하나는 또 위로 가고 뭐 이렇게 또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탑 그다음에 바텀 라이트 레프트로 또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 하셔도 되고 이제 이 방법을 쓰셔도 되고 이제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